다 들리시나요? 네. 네. 그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수용 스폰서님 파트너 강혜경입니다. 이번 그 Why 아미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 삶을 조금 되돌아보고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지금보다 나은 삶, 그다음에 시간이 나를 지배하는 지금이 아니라 제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만들어가는 과정의 스토리를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떨려 가지고. 네. 저는 첫 사회생활은 대한생명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호가 바뀌어서 하나생명이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63 빌딩 야경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서 보면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저 63 빌딩 30 층에서 밤낮 없이 야근을 하고, 제가 이제 맡은 업무가 대외 업무인 뭐 금감원, 생명보험협회, 뭐 서울보증보험 이런 대외 업무를 하다 보니까 거의 회식이 있는 날을 빼고는 거의 야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감원 마감을 하게 되면 2박 3 일은 집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못 들어가면 쪽잠을 자고 2박 3 일을 다 야근을 하고, 그러면 이제 포상 휴가가 하루 지어지면 또 하루 종일 잠을 자고 또 반복되는 그런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바쁘게 회사 생활을 하다 하는 와중에 이제 저희 엄마가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고 해서 제가 퇴사 결심을 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엄마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자신이 너무 없었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제 기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부서에서 "엄마가 어차피 암 투병을 하시게 되면 들어가는 돈도 많으니 우리가 너의 일을 나눠서 하겠다. 그러니 그냥 회사는 그만두지 말아라. 사표는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제가 병원에서 먹고 자고 여의도로 한 3 개월 정도를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좀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결혼을 하고 또 첫째, 둘째를 출산을 하고 열심히 또 늘 반복되듯이 그 회사가 제 인생의 전부인 건 줄 알고 열심히 정말 일을 했어요. 그러다 승진의 기회가 있었지만 팀장님이 저를 불러서 "너보다 8 년인 선배가 너보다 직급이 낮아서 하루에 한 번쯤은 좀 양보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거기다 대고 "싫어요. 저 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거든요, 밤새 가면서. 왜냐하면 직장인들은 대부분 승진, 또 승진하면 급여가 이제 올라가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를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 그거를 목 그게 승진만이 목표는 아니었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저도 승진으로 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8년 선배한테 승진의 기회를 마무리하게 되고, 제가 어차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도 입사순으로 밀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억울하긴 했지만 '어차피 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이 다 그런 거구나.'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제가 원래 결혼할 때부터 '아이는 셋을 낳자.'라고 신랑이랑 계획을 했었던 터라 제가 이제 셋째를 또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고 다시 이제 본사 이제 VIP 관리하는 전담팀에 제가 펀드와 VIP 이제 기획을 하는 그런 파트 업무를 맡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고 있고 제가 되게 눈이 나빠서 이 안경알도 되게 두꺼워요. 근데 제가 하나생명을 다니면서 이 안경을 벗고 잔 적이 없어요. 새벽 4 시에 눈을 떴을 때 안경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새벽 2 시다 그럼 '아 2 시간 더 잘 수 있구나. 행복하다.' 이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해 나갔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좋은 직장 그만두지 말고 엄마가 애를 케어해 줄 테니까 넌 계속 다녀라." 그래서 제가 많이 편찮으셨던 엄마에게 아이를 염치 없이 또 맡기고 회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제가 1 등으로 출근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새벽 4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6 시에 나가고 했던 것들이 그냥 제가 부서에 무조건 1 등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제가 업무를 잘 마무리해서 "너 업무 잘한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은 없고 인정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저를 되돌아보고 그럴 만한 여유가 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누군가한테 인정받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게 되고 가기 싫어도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또 제가 VIP 세미나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VIP 세미나를 제가 참관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똑똑한 재무 설계는 수입을 늘려야 된대요. 근데 직장인들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리고 지출을 줄이래요. 근데 지출을 줄이고 또 급여가 매년 인상된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고 줄인다고 해도 고정 지출을 줄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투자금을 늘리라고 하는데 결국 투자금은 '내 목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서 '아 이것도 나는 안 되고, 그러면 어차피 투자 수익을 높이려면 그럼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만한 목돈이 없고, 그럼 나는 부자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해서 내 월급으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저 신랑 퇴직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또 개인연금, 그래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는 뭐 살 수 있겠네 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살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희망퇴직이라는 공문이 나와요. 그러면서 되게 능력 있는 분들이 면담을 하면서 엄청 힘들어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나 대출금도 이만큼 있는데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냥 한 번만 요번에는 다닐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막 면담하는, 엄청 힘들어하는 상황을 제가 거의 한 3주 동안 지켜보게 돼요. 그러다가 '저게 언젠가는 내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칼바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이제 위기감에서 친한 언니가 "야 우리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부동산 공부를 해 보자." 근데 제가 늦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시간은 없고, 그래서 저희 둘이 인강을 끊어서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법도 너무 어렵고 저는 그 공부가 쉽지 않았고, 또 언니도 중간에 포기해 버렸어요. 저는 그래도 강의를 끝까지 듣는다고 듣고 했는데 둘 다 시험을 못 쳤어요. 왜냐면 합격할 자신이 없어 가지고.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저희 스폰서님 성수영 스폰서님하고 인연이 돼요. 제가 이제 기존에 제 후배한테 2006 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후배가 저한테 갑자기 "언니 주차장에 잠깐 내려와라." 그래서 차에서 인제 차에서, 지금을 생각하면 그게 마케팅이었어요. 저한테 자기는 다이아몬드가 될 거고 "언니 이게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언니가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물건을 엄청 많이 저한테 주고 가세요, 한 바구니를.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어봤더니 어떻게 쓰라 그랬는데 세제랑 치약 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쓰다가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그 후배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구매해서 쓰다가 어느 날 후배가 구미를 이사를 가면서 자기가 아메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차피 물건을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구매를 하고 싶은데, 근데 마침 그때 동기 언니가 아메이 사업을 분당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 언니를 통해서 제가 필요한 물건들만 사용을 하는데, 어느 날 막 말일만 되면 저한테 물건을 이것저것 사라고 신제품이랑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약간 거절을 못 해요. 그래 가지고 그걸 또 막 사요. 근데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를 모르니까 버리는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는 이제 '그만 사겠다. 제가 필요한 것만 사겠다.'라고 했더니 어느 날 저한테 계좌번호가 오는 거예요. 아마 통장으로 이 금액이 들어갔을 거니까 여기로 송금을 해 주래요. 근데 당연히 저는 제 돈이 아니니까 당연히 아무렇지 않게 송금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서에 이제 언니가 근데 현경아, 나 아는 동생은 아메이서 그렇게 안 하는데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 아는 동생을 소개받아 보는 게 어떠냐."고 해서 그럼 좋다." 그래서 제가 수영 언니를 소개를 받았고, 언니가 처음에 저희 센터에 들어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언니가. 너무 이쁜 언니지만 얼굴도 이쁜 게 아니라 말도 너무 이쁘게 잘하시고, 또 가끔 막 파이도 구워서 직접 만들었다고 막 시연도 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좀 언니랑 신뢰를 쌓다가 또 하반기에 희망퇴직이 있을 거라는 수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4월보다 더 많이 준다."라고 하더라. 그런 그 시기에 마침 저희 친정엄마가, "엄마가 애들을 케어해 주고 안아 주고 보듬어 줘도 어떻게 할머니가 친엄마만 하겠냐. 그러니 너도 돈도 좋지만 그냥 회사를 기회가 된다면 그만두고 네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제가 이제 신랑하고 이야기를 해서 공문이 나오면 그럼 바로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왜냐면 저는 정년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도 사람들이 "제가 왜 그만둬? 제 정년이 목표 아니었어?" 어떤 분들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불가사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목상은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이유였지만 결국은 돈이죠. 왜냐하면 위로금이 적지 않았고, 제가 앞으로 10년 근무해도 '이 매덕이라는 돈을 내가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공문이 나오는 즉시
바로 퇴직서를 제출을 해요. 그랬더니 인사팀에 이제 제 아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매니저님 2 등으로 제출하셨다. 아직 나이도 젊고 내년에 승진도 있고 아직 기회가 많고 회사가 매니저님을 필요로 하는데 왜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냐." 근데 한치 망설임 없이 그냥 사 저기 "사표 처리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했지만 다시 이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도 자신이 없었지만 제가 머리에 꽂혔던 건 저 목돈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퇴직을 하고 쉬다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5인 가족이다 보니까 남편의 외벌이로는 생활이 너무 좀 빠듯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둘째가 또 피아노 막 배우고 국제 콩쿠르 준비하고 하면서 레슨비가 또 만만치 않게 나가서 제가 받은 퇴직금에서 이렇게 돈이 막 나가는 걸 보니까 또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저희 이제 퇴직한 분들이 창업한 종합법인 대리점에 같이 일을 하면 어떻겠냐 권유를 받고 또 그 돈에 끌려서 노동토로 나가게 돼요. 그때 제가 이제 안양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수영 언니가 그때 남산타워에 거주 중이었는데 매주 목요일 저희 안양 사무실로 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언니도 너무 좋고 제품도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언니 저 이거 너무 제품 좋고 다 아는데 제가 파는 거는 잘 못해 가지고 그냥 제가 제품을 꾸준히 쓸 테니까 언니 너무 머니까 오시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저는 너무 미안하니까 매주 멀리서 와 주시고 하니까 저 하나 때문에. 그랬더니 언니가 "아니야 너 사업 안 해도 돼. 그냥 나 매주 목요일 시간 너랑 만날 시간 괜찮고 "사업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케팅을 제가 언니한테 설명을 듣는 와중에 '어 진짜 이렇게 마케팅 구조가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어차피 제품도 좋고 언니 말대로 "어차피 네가 쓰는 생필품으로 너한테 인세 소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라고 설명을 듣고 '아 그러면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서 김일홍 스폰서님하고 강우현 스폰서님을 이제 만나서 초이스를 공부하고 마케팅을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이 미팅은 항상 제가 이 눈물샘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후원을 해 주셨던 거에 비해서 빨리 행동을 내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본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눈이 많이 오고 비가 오고 하면 제가 이제 걱정되고 하니까 오지 마시라고 해도 눈이 오는 날은 "아 그냥 천천히 가면 돼요. 괜찮아요. 저희 갈게요."라고 매번 와 주셨고 진짜 안양찬이 막 넘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고 자기는 가는 게 아니라 차가 가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 제가 행동하지 않고 어떠한 결과물이 보여지지 않은데도 그렇게 꾸준히 팔로우를 해 주셨어요. 만약에 저라면 그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한테 "너의 인생의 전환점이 언제?"라고 물으면 저는 아메이를 시작하고 이제 이 미팅을 만나고 또 배초를 만나고 나서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 어느 직장 생활이든 간에 OJT 기간이 있고 그게 끝나면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사회생활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성과를 못 내니까. 근데 "괜찮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방향만 맞다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줬었던 게 좀 기억이 나고 지금은 제가 보험 대리점에서 이제 FP 수수료 관리를 하고 이제 사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수수료 관리할 때마다 느껴요. FP 분들은 진짜 많은 업적을 해 갖고 오시지만 그 수입이 지속적이진 않거든요. 그때 방중아리 님도 말씀하셨지만 1 년이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끝나요. 그래서 내가 업적이 매달 얼마 이상 하지 않으면 뒤에 나오는 소득이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에 영업 업적이 없으면 몇 개월 후에는 제가 받아가는 돈이 없어요. 그거를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받는 근로소득과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받는 소득,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이 소득들이 지속성이 없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그러면 내가 매달 200만 원씩 10 년을 이제 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를 제가 한번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많이 받아 봤자 2200만 원을 10 년을 내고 65세 때 연금 개시를 하면 58만 원을 받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58만 원은 제가 200만 원을 10년 동안 계속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20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들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 사업은 무점포고 무자본이고 또 내가 제품을
사용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내가 구정 광고를 해서 이게 지속적인 수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전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눈 떠서 생활하는 이런 생필품들을 제가 어차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마트에 가서. 그래서 '아 마트를 단순히 바꾸는 사업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더 이상 내가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전에는 말도 잘 못하고 뭐 쏙닥거리는 것조차 못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면 얘기해요. "언니는 5년 뒤, 10년 뒤 준비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 그냥 사는 거지 뭐 퇴직금도 있고서." "언니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하면서 제가 이제 요 마케팅을 조금씩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들이 은퇴 시기가 다가오니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메가 좋다라고 내가 광고를 해 놨고 그분들이 이 제품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되지 않고 또 지속적으로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제가 열심히 학습을 해야겠다라는 걸 깨닫고 지금 열심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 제가 주저없이 얘기를 해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추에서 그 문화도 제가 잊을 수 없어요. 그 문화가 단순히 뭐 서로 돕고 협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진심 어린 배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아메이 홈미팅을 이제 갔다 오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맑고 너무 좋다." 저희 엄마는 한 번 가고 그걸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많은 리더님들 저 잘 모르고 하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늘 밝게 웃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배추에서 말하는 그 문화에 누가 되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면서 저는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현경 리더님 이야기 들으니까 결국 제품이 또 후원을 하게 됐고 또 스폰서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이 아메 비즈니스를 마음 열고 또 저희 배추팀의 이런 또 훌륭한 문화에 또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Y 아메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은 저희 배추팀의 지성과 미모 그리고 개그 본능까지 개그 감각까지 겸비하고 있는 완벽한 그녀. 아까 너무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성수영 리더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메이 진짜 좋아요. 그 아까 강영길 리더님이 안양천 넘친다고 오지 말라고. 안양천 넘치는데 딴 데는 갈 데 있겠어요. 눈 오고 비 오면 더 갈 데가 없어. 현경이밖에 갈 데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 리더님이 하셨던 나보다 나은 파트너가 나온다는 걸 100% 믿어라고 하셨던 얘기를 정말 지금은 완전 믿어요. 네, 그렇고요. 공유할게요. 어디 갔지? 아이, 공유. 그쵸. 한 번에 되면 이상하잖아요. 어? 이거 뭐지? 잠깐. 안 보이시죠? 아, 나왔다, 나왔다. 아, 네, 땀 날라 그러네요. 네. 오늘 다 아메이 공부하러 들어오신 거잖아요. 알보바는. 아메이는 저는 이게 진짜 제 마음도 똑같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자산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설명을 조금 할게요. 아메이 제품 다 쓰고 계시죠? 아메이 제품에는 점수가 있어요. PV라는 점수가 있는데, 어, 보세요.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요게 점수거든요. 가격의 한 반 정도 돼요. 이 점수를 모아서 캐시백을 받는 그리고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럼 아메이는 어떻게 캐시백을 줄까요? 그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은 제조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연예인이 광고를 하겠죠. 그리고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1,000원 정도의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익이 많이 남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대형 할인마트들이 이익을 가져갔죠. 그러면서 소비자도 좋았어요. 할인을 받으니까요. 아메이는 어떤 방식이냐면요. 제조 공장에 제가 아메이를 넣었죠. 왜냐하면 아메이는 우량 생필품 제조 회사예요.
직접 제조하는 제조회사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중간에 소비자와 회사 사이에 있는 이 과정들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원가를 많이 들여서 품질을 좋은 물건을 만들어요. 원가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품질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소비자에게는 비슷한, 일반 제품과 비슷한 가격에 주고 택배도 해주는 편리함도 있어요. 근데 중간 과정에 최대 35% 정도의 금액이 남거든요. 이거를 세이브 해놨다가 광고하는, 구정 광고. 아까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정 광고를 하는 사람들, ABO, 그분들에게 최대 35%의 이익을 남겨놓은 거를 다 나눠주거든요. 공평하게. 그게 캐시백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우리가 다른 일을 하다가 누군가한테 제품을 얘기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품질이 좋기 때문에 만족 보증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던 물건도 90일 안에 반만 남아 있어도 다 반품이 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쏙닥쏙닥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다른 제품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갔어요 하면 우리가 하는 얘기 같잖아요. 너 아메이 하니까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 포브스에 기사가 떴었어요. 지금 바로 해석되시죠? 밑에 해석해 드릴게요. 밑에 부분. 이 내용에 보니까 뭐 인건비에 대한 회사들이 뭐 인건비를 줄이는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메이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완제품 비용의 80에서 85%는 원자재 및 부품에 속한다. 진짜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 맞죠? 그래서 물건이 좋을 수밖에 없답니다. 직접적으로 아까 캐시백을 어떻게 나눠주는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점수 있죠? 20부터 시작돼서 1000만까지 가는 점수. 요건 약관 같은 거예요. 그래서 20만 점수를 모으면 3%를 준다.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19는 못 받아요. 한번 가정해서 모자 쓴 사람, 머리 세 가닥, 여자, 안경 요렇게 네 사람이 똑같이 20만 점수를 쓴 걸로 가정해 볼게요. 근데 아메이는 마트잖아요. 생필품 마트고 1일부터 31일 한 달 동안 쓴 거를 다음 달 14일 날 캐시백으로 돈으로 돌려주거든요. 공평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무 구입이 없어요. 20을 적어놨지만 저 20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계산할 일은 없지만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의무 구입도 없고요. 제한 사항도 없어요. 근데 저렇게 요번 달에 똑같이 20만 점수가 되는 물건을 썼을 때 누가 제일 다음 달 14일에 캐시백을 많이 받을까요? 왠지 맨 위에 있는 모자가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저도 은행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아무리 실적을 많이 해도 우리 지점장님만 두둑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요 위에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이 모자 때문에 이 네 명의 이 전체 매출이 생겼죠. 20, 20, 20, 20, 80이라는 매출이 생겼고요. 80은 9% 구간에는 못 갔어요. 6%. 그래서 48,000원. 그럼 혼자 가질까요? 아멘은 그렇지 않거든요. 소비자든 누구든 20만 점수가 되면 먼저 주고 남는 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밑에 그룹을 보면요. 머리 세 가닥 남자 여기는 20, 20, 20 전체가 60이죠. 그럼 6% 36,000원이죠. 그럼 나의 밑에 그룹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2,000원을 가지게 되고요. 밑에 치마는 여자는 20을 혼자 썼잖아요. 19를 썼으면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20을 썼기 때문에 6,000원을 가져가게 되고요. 옆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36,000원 나의 그룹에서 6,000원, 6,000원을 빼주고 24,000원을 갖게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나의 위에 누가 있다는 거. 지금 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머리 세 가닥 중간에 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를 없애볼게요. 위에 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달라지는 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 20, 20, 60, 36,000원. 밑에 6,000원씩 나눠주고 똑같이 24,000원이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이 높다고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순이거든요. 근데 어떤 노력순이냐?
내가 물건을 먼저 받고 쓰고 구정 광고하는 노력 순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캐시백을.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에디슨 어워드에 소개된 상을 받은 마케팅이에요. 여기 보시면 알만한 얼굴들이 있죠. 알만한 얼굴들 동그라미 쳐볼게요. 저기 위에는 아메이 창업자, 동업하신 창업자 두 분이시거든요. 제가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일론 머스크가 에디슨 상을 받았다는데 왜 받은 거야? 하니까 매년 비즈니스 리더 기업 제품 서비스 중에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끼친 대상을 선정해서 수여합니다. 그리고 밑에 광고이네요. 잠깐만요. 에디슨 상을 받은 이유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 기술이 시장과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 때문에 받았다. 그래서 제가 아메이 창업자도 받았다던데 몇 년도에 왜 받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리치 디버스, 제이벤 앤델은 1993년도에 공동 수상하셨고 이 상은 기업가 정신과 혁신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들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상은 아메이의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 PPT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요게 유통 과정과 112 마케팅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회사가 이 정도로 공평하게 캐시백을 나눠주는 거 너무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알보반인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메이를 얘기하면은 그냥 다단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유통 과정에 광고나 그 유통 과정을 줄여서 우리에게 캐시백을 주는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특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원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점들을 아신다면 굉장히 진짜 많이 쓰네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끝. 네. 명쾌하게 유통과 저희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결국 핵심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케팅보다는 사람을 보고 또 따라가는 경우에 또 이렇게 접하는 경우에 결국은 또 이렇게 피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결국 이 마케팅을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성수영 리더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아메이 전지현이 아메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킨 뉴트리션 GNH 성수영 리더님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네, GNH에 대해서 제가 PPT 공유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됐나요? 이게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NH. 저희가 2023년도에 이게 라인이 기존의 GNH가 한번 새롭게 뉴트리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많이 이 바디 제품들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잖아요. 하지만 세제입니다. 세제이다 보니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라서 이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일상용품, 생필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이 목욕용품에 대한 오늘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또 안전한 제품이 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치약으로 이를 닦고 폼 클렌징으로 세수를 합니다. 그리고 샴푸로 머리를 감고 뻣뻣해진 머리카락을 린스로 코팅해줍니다. 바디 클렌징으로 풍성한 거품을 내서 몸을 씻고요. 또 건조함을 방지하기 위해 바디로션을 듬뿍 바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이나 샴푸, 린스 등의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속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 또한 체내에 고스란히 쌓이게 됩니다. 이것을 경피독이라고 하는데요. 소량이니까 괜찮겠지, 금방 물로 헹궈내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큽니다. 입으로 들어오는 식품 유해 물질과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담배 연기들은 체내에서 분해돼서 90% 이상이 체외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경피, 즉 피부로 흡수된 독성 물질은 혈관이나 림프선을 통해서 뇌, 내장, 지방 등에 직접 쌓이기 때문에 체외로 배출되는 양은 10% 미만이라고 하네요. 또 화학물질은 입자가 작아서 피부에 아주 쉽게 흡수되고 축적됩니다. 게다가 욕실에서 사용하는 경우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10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밀접한 이 화학물질 아예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방법은 바로 똑똑한 제품을 고르는 겁니다. 100% 천연 제품은 없지만 덜 유해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제품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데요. 계면활성제 성분이 비교적 적게 들어간 제품이 좋습니다. 또 색과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거품이 심하게 많이 난다거나 물에 잘 씻기지 않는 것들도 피합니다. 또 제품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치약의 경우 칫솔 끝에 5mm 이내로 사용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또 달콤한 향이 첨가된 어린이 치약은 합성 향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성인용 치약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무심코 사용했던 많은 화학물질들,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는 다음 이 시간에도 생활 속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유용하셨어요? 네. 이게 저희가 아까 목욕용품을 사용하면 따뜻한 그 물에서 온도에 맞춰진 물에서 사용하다 보니 이 피부를 통해서 경피독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독성 물질을 이야기하는데요. 체외로 배출이 되는 건 10% 정도밖에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 피부는 혈관하고 바로 연결이 돼 있고 특히 두피 같은 경우에는 모발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얼굴과 바디 부분보다는 두피의 모공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 저희 이제 신체 부위별 이 경피 흡수도라고 해서 저희 몸에는 그 베어리어 존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저희 수분 저지막이라고 하죠. 그 수분 저지막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위치한 그 부위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피의 흡수도가 3.5배, 그리고 이마는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의 흡수도를 높이기 때문에 6배 정도가 되고요. 등은 1.7배, 그리고 가장 많이 그 흡수도가 높은 부분을 보면 생식기가 42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의 피부 장벽은 방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이제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 생필품, 그런 바디 제품들을 통해서도 이 유해한 성분들이 생식기에 쌓일 수 있다라는 그 예고요. 그리고 발바닥과 손바닥을 보면 저 이제 생식기처럼 피부 장벽의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의 특징은 각질층이 조금 두껍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위보다는 흡수도가 많이 낮습니다. 근데 이 경피 흡수도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하면 미국의 암 예방 협회 의장님이신 분이 바람의 주요 원인 75%로 생활용품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보다 화장품과 목욕용품으로 인해 암에 걸릴 비율이 훨씬 높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암을 100%로 봤을 때 흡연으로 인해 암이 생기는 경우는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화장품이나 목욕용품의 사용과 오염된 작업장, 결국 환경에서 유발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이미 이런 또 환경과 과학이 발달이 되면서 이런 발암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화장품과 생활용품이 암의 원인이라고 해서 다소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까 과학과 이제 이런 기술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나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매일 뭐 이렇게 식음료처럼 먹는 그런 캔이라든지 이런 향기가 나는 제품들에는 이런 환경 호르몬 다이옥신이라고 해서 이제 그 청산가리의 만배의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다이옥신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향에 많이 들어가는 프탈레이트라는 그런 인공 그 환경 호르몬이 있고요. 그리고 세탁세제에 많은 노닐페롤, 그리고 저희 이제 파라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화장품에 들어가는 방부제로 사용되는 파라벤, 그리고 비스페놀 A라고 해서 그런 저희 요즘에
생수통에서 이렇게 날이 따뜻해질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환경 호르몬을 비스페놀 A라고 하고, 이들의 특징은 결국 우리가 사용을 하고 우리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쌓이게 되면 결국 여성 호르몬 척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양한 그 여성 질환 및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의 문제점은 결국 저희가 정상적인 그 호르몬에,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더 외부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정상적인 호르몬의 이런 그 뇌하 수체의 기능들도 좀 방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 호르몬이 이제 체내에 들어오는 경우에는 정자수가 감소한다든가 그 불임의 증가, 그리고 요즘에 성조숙증도 많고요. 그리고 뭐 여성 그 질환들, 갑상선, 유방암, 자궁암과 관련된 그런 부인과 질환들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약화가 되고 세포의 이상 증식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미량, 아주 작은 환경 호르몬도 결국 우리 몸에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수픽이라고 해서 쌤과 함께해서 그 대를 걸쳐서 아까 저희 그 경피도구로 해서 흡수가 되는 독성 물질이 체외로 배출이 되는 경우에는 10% 미만이라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게 대를 걸치면서 이게 전달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이제 그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이제 밝혀져 있는 게 현재의 그런 그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에서도 저희가 뭐 헤어 제품도 있고요. 화장품도 있고 바디 제품 다양하게 이제 제품들이 저희가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늘 사용하는 생필품이 이 안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메이의 제품은 뭐가 다르냐?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얼굴은 피부라고 생각하셔서 에센스, 뭐 스킨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뭐 화장품의 종류가 11가지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저희 바디 뭐야? 몸 피부에 사용하시는 이게 것들은 뭐냐고. 한 가지 뭐 많이 사용했다 해봤자 바디워시, 로션 이 종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좀 다양하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드해서 바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저희 제품이 그 시중에 판매가 되는 제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앞서 저희 그 요번에 새롭게 태어난 그 뉴트리션에 대해, GNH 뉴트리션에 대한 간단한 그 소개 영상을 보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바디 케어를 넘어 뭐라고 하셨죠? 바디 뉴트리션이라고, 저희 인제 요 간단하게 이런 인제 영상에서 확인해 보셨다시피 저희가 주로 추구하는 부분은 영양소 부분입니다. 인제 지금은 그 바디를 그냥 단순하게 케어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영양분을 바디에 인제 공급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인제 그 과학과 이런 인제 기술이 접목이 된 그런 인제 제품으로 저희가 인제 쪼끔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핵심 포인트는 인제 3가지입니다. 저희 인제 아마 그 초이스에서도 보시면 이게 인제 라인이 저희가 너리시, 리프레시, 프로텍트, 그리고 베이비 라인으로 4종류로 인제 나눠져 있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인제 확인하실 수 있는 키워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한 안전한 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저희는 인증을 받은 그런 기준에 대한 그 검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피부 타입에도 걱정이 없는 피부 자극, 알러지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클린 뷰티라고 해서 저희 뭐 비건 인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친환경, 환경을 이렇게 풍력 발전을 이용한다라는 그런 아티스트리의 클린 뷰티 기준으로 준수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 라인이 다 비건 소사이어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은 튼튼한 피부 장벽 유지를 위해서 자연 유래 올리브 오일 세라마이드를 이제 포뮬러로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이 세라마이드가 우리 피부에서 그 수분층을 날아가지 않도록 피부 인제 그 뭐죠? 그 피부 보호 장벽,
층을 좀 튼튼하게 해 주는 성분이 저희 전 라인에 올리브 오일 세라마이드로 성분을 함유를 했고요. 그래서 유해 환경이라든지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를 부드럽고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나무 잎 추출수로 깊이부터 다른 보습력이라고 했는데 저희 바디는 얼굴보다는 이 피지선이 좀 적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건조함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각질이 더 잘 일어나게 돼서 가려움증을 좀 많이 유발하게 되는데 이 대나무는 이 수분이 이렇게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부러뜨려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나무 잎에서 추출한 그런 이제 수분을 더 잘 가두어서 우리 피부 보습과 탄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GH만의 고보습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핵심은 고보습과 그리고 인제 수분 라인 그리고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우리 각질, 피부 건조함을 영양을 많이 넣어 주는 것이 타사 제품과 그리고 기존의 저희 인제 제품 그 GNH 제품과의 차별화된 그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너리시 라인을 볼게요.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케어 라인이 저희가 너리시 라인은 총 7 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너리시라는 뜻은 풍부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64 년부터 이 건강한 바디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이 바디 라인이고요. 올해로 61년 정도 된 이 전통과 그리고 이런 이제 과학과 검증이 그리고 이제 유수한 그런 역사를 가진 바디 제품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받은 영감으로 끊임없이 피부 건강에 이제 노력을 하고 이게 이제 2023 년도부터 뉴트리라이트 식물 영양소를 과학과 이제 접목을 시키면서 이제 뉴트리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고 그 GNH라는 의미가 저희가 그 굿니스 그리고 앤 헬스라고 해서 GNH가 2023년 뉴트리라이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 브랜드의 인제 그 함축적인 의미가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굿니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람의 건강에 이로운 영양분을 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아까 벤프 콤플렉스라고 해서 이제 대나무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수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일 유래 세라마이드 그리고 얘는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고보습 라인입니다. 그치만 보통의 그 바디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많이 이제 끈적거리고 하잖아요. 근데 끈적임이 전혀 없이 이렇게 흡수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사용 후에 수분감도 오래가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근본부터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토탈 라인이기 때문에 자연 유래 성분이 집중적으로 케어가 된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요번에 그 아토 크림이라고 해서 이게 출시가 됐는데요. 어린이부터 누구나 다 다양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해도 속 보습이 792% 그러니까 36% 이상 개선이 되고 그리고 적용한 직후에 피부 보습이 564%가 증가가 되는 아토피 고보습 크림이 출시가 됐고요. 이 부분은 건성하고 민감한 꼭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들만 사용하시는 건 아니고요. 우리 영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하게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우리 피부의 지질막, 수분을 가둬둘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데 그 장벽 케어를 해 주는데 초고함량 만 PM이라는 그 세라마이드가 사용이 됐고요. 이게 그 최초로 그 GNH 라인 중에 독일의 더마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마 테스트는 총 여기에서 받은 게 이제 영국 알러지 협회 그리고 비건 그리고 더마 테스트까지 했는데 이 피부 장벽을 집중 케어해 주는 그 용도이고요. 이 저자극이라고 해서 0.0에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을 해도 전혀 자극이 없는 그런 그 포뮬러의 제품이고요. 그래서 저자극 지수라고 해서 인체 실험이나 그리고 인제 그 동물 실험 그리고 인제 화장품 세제 이런 원료 물질들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지 수치화한 지수에서도 0.0의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수이라서 이 지수가 낮을수록 자극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독일의 더마 테스트라고 하는 곳은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데 그 최고의 인증인
파이브 스타 실이라는 마크를 받았는데요. 이 그 피부 과학을 연구하는 독립적인 그 독일의 연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등급은 피부 자극 알레르기 그리고 장기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안전하다고 했을 때만 부여해 주는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브 스타라고 하는데 이게 한 개를 받았을 때는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러니까 살짝 발랐을 때 이게 인증이 돼라고 하나를 받고요. 그리고 5개를 다 받았다라는 건 장기간의 테스트를 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량도 관여가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저 세라마이드의 함량이 1000 PM을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고함량, 그리고 고빈도, 고강도, 고용량을 사용했을 때 괜찮았는지에 따라서 저 5 스타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에게 부작용이 없어야 받을 수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관적으로 안전한 그런 제품이다라는 그런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 GNH 그 바디 로션과 아토 크림을 레이어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바디 로션 사용하시고, 아토 크림을 바디 로션을 바르신 이후에 나는 조금 피부 장벽이 이렇게 좀 이렇게 민감하다, 가려움증이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아토 크림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발라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로션과 아토 크림을 믹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리프레시 라인이라고 해서, 저는 제가 이거 공부하기 전에 이게 수분 라인이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공부하다 보니 리프레시 라인이라고 해서는 각질을 관리해 주는 그런 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찾은 그 4가지의 각질 케어 성분이 있는데요. 보통 그냥 저희 살구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그 스크럽 제품들을 많이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 호호바 오일, 그리고 호두나무 열매 껍질 가루, 스위트 아몬드 껍질 가루, 살구씨 가루를 사용을 해서 이 각질, 저희가 이 워시를 세정을 해 주는 것만으로도 각질 케어를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그런 저희 워시 제품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수분과 그 보호막, 세라마이드, 올리브 오일에서 추출한 세라마이드 성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좀 이렇게 땀을 좀 많이 흘리시거나 나는 좀 이렇게 피지량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같이 요 각질 케어 해 주시면서 사용을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사용해 주시면 좀 더 좋은 그런 피부 상태를 조금 유지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보테니컬 식물성 성분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피부 손상 없이 죽은 각질, 노폐물을 부드럽게 케어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수분 보충과 피부 보습 장벽 보호로부터 속 피부부터 단단하게 건강한 피부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텍트 라인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저희 미세먼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에 요런 인제 성분들, 그 외부의 그런 영향으로부터 내 피부를 지킬 수 있는 고런 선스크린, 핸드소프, 그리고 항균에 관련된 그 프로텍트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핸드소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시카라는 이제 성분 포뮬러가 저희 이제 아티스트리 화장품에서도 이게 들어가는데요. 이 시카 그 콤플렉스 워터는 항균 성분과 조금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면역이라든지 이런 이제 세균이라든지 고런 이제 면역과 관련된 항균 성분으로 좀 내 피부를 좀 보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정과 보습까지 한꺼번에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핸드소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 일반 시중의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부를 그 촉촉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포뮬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로즈마리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린티로 좀 수분을 충분하게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원료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해서 인제 이런 미생물들 를 같이 배합을 해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핸드소프 같은 경우에는 안티 오더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악취 제거에 초점을 맞춘 향을 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취 기능성 성분도 같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욕실에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주방에서도 저희가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음식 냄새들이 났을 때 함께 사용해 주면 이
악취 제거와 탈취 제거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한 후에 그 냄새도 함께 없애줄 수 있는 그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찾다 보니 한 분이 이제 대변 뭐 화장실에서 저 이제 큰 거 보고 나오시잖아요. 그럼 꼭 이제 손을 씻는 핸드소프로 손을 씻는 그런 이제 습관이 있으신데 이걸 사용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느낌이 아닌 과학으로 검증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가 베이비 앤 워시 앤 샴푸 앤 로션이라고 저희가 인제 그 아이들 뭐 그러니까 연약한 그런 유아의 피부도 저희가 이제 케어해 줄 수 있는 요런 인제 라인이 출시가 됐는데요. 물론 이 제품도 이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환경에 정말 취약한 그런 인제 그 뭐 면역력도 그렇고요. 이런 피부 상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건 인증과 그리고 생분해성 포뮬러라고 해 가지고 이게 저희가 사용하고 다시 인제 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이산화탄소는 날아가고 다시 물로 환원이 되는 그 생분해성 포뮬러를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제 뭐 프로텍트 베어리어라고 해서 트리플 베어리어 프로텍트라고 해서 여기에는 인제 식물성 꽃 추출물 보호 장벽도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추출 그리고 캐모마일 해서 영양 장벽과 그리고 피부 장벽을 함께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인제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인제 식물적인 영양소에 대한 이런 인제 과학과 이런 인제 그 기능들을 확인한 파이토 분석 시험법으로 확인한 그런 검증된 제품들의 영양소를 농축시킨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메이 제품에 대한 이런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친환경 제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저희 인제 창업자분께서 쓰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는 책에 보면 지구를 위한 우리 회사의 사명이라는 환경 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그 중간에 이제 보시면 "우리는 물과 물고기,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고 강에 거품이 생기지 않게 할 제품을 개발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손자, 그 손자의 손자가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그대로의 맑은 물과 함께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생분해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제품을 고농축을 했고요. 그리고 용기는 분해가 되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원재료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콩으로 만든 자연분해 포장재를 사용해서 결국 1989년 유엔은 아메이에 유엔이 제정한 환경 프로그램 상을 수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뭐 세정이 잘 되고 깨끗하게 이런 그 키워드가 적용이 되는 그런 뭐 일반 제품들과는 차별화된 게 저희 아메이의 그런 GNH 또 뉴트리션 그리고 저희 회사의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강의를 좀 어차피 저희도 이제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